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네네. 있어서 뭔가요?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번 네. 주 수요일과 목요일, 1월 8일부터 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정말 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2020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141개 공공기관의 참여가 예정된 만큼 굉장히 대규모로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의 2020 채용 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각 기관들의 실제 인사 담당자님이나 실무자님들이 직접 각 부스에 또 참여하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에 가서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박람회 가서 꼭 이 프로그램만은 한번 참여를 하고 와라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부사항 같은 건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스에 가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질문이 꼭 준비를 깊게 한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면 이런 채용 박람회 있으니까 나도 가야겠다. 남들이 가니까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가서 그냥 뭐 남들이 줄 서 있으니까 나도 줄 서 있다가 내 차례가 돼서 부스에 가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네. 보통 뭐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들. 어떤 건가요? NCS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일하려면 무슨 역량들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질문들 굉장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인사 담당자님들도 큰 뜻을 갖고 왔지만 NCS 공부요? 뭐 열심히 문제집 많이 풀면 되고요. 일할 때 필요한 역량이요? 그냥 성실하고 꼼꼼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듣고 오니까 우리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괜히 갔다. 시간이 아깝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갈 때는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예를 질문을.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특정 기업을 생각하고 갔다고 하면 이 기관이 2020년도 신년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사업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행정 직무를 지원하는 제가 이런 방향으로 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와. 이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긴장을 하고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준비를 하고 가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부대 행사 중에 하나가 일반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는 블라인드 모의 면접입니다. 실제로 면접관님들은요, 각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님들 네. 그리고 외부, 우리 아까 1부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실제 외부 전문 면접관님들로 활약하시는 분들이 면접관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한 참가자들 중에 지원한 분들이 면접자로 앉고요. 그래서 실제 공공기관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의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지원을 해서 면접자로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제3자로서 그 면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블라인드 모의 면접에는 면접관님들이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라는 걸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모의 면접이니까요. 지원자들의 이력을 베이스로 한 질문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면접들이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 중에서 일부가 출제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준비를 하면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면접, 채용 전형에 있어서도 그 비슷한 질문들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그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구조화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쉽게 말해 꼬리 질문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네. 이 큰 질문에 의거해서 어떤 꼬리 질문이 나오는지도 순서들이 굉장히 정형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실제 면접 전형을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세심하게 준비하자. 네. 두 번째 블라인드 모의 면접 전형을 꼭 보자. 그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꼭 참고하셔서 박람회 다녀오시길 이번 주 바라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네. 이틀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문제 유형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문제 해결 중에서도 자료 해석 파트. 자료 해석. 그러니까 네. 요즘에 아까 이제 1부에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NCS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렵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료 해석 파트인데요. 어. 자료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자료의 양이 많아질수록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파트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특히나 자료 해석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주어진 자료에 의거해서 문제가 하나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세트로
2개 이상, 최소 2개 정도는 제시되기 때문에 꼬리 지문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세트. 그래서 하나만 풀었다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네.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어떤 건가요? 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료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2가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요. 출장 관련 비용 지급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출장비에 대한 내용이네요. 총 4개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장비는 1일 3만 원을 지급한다. 네. 두 번째, 숙박비는 1박당 5만 원을 지급한다. 그 중요한 자료가 있네요. 단, 팀장급 이상은 10% 가산된 10%를 더 준 숙박비를 제공한다. 세 번째, 식대의 경우에는 1일 2만 원을 지급한다. 네. 네 번째, 교통비는 출장 간 소요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자료가 첫 번째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문제에는 이것들을 활용한 어떤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자료는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서별 월 평균 출장 일수와 기획부서의 이달 출장 기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총 기획부부터 재무부, 인사부에서 8개 부서, 뭐 총 인원이 각 부서마다 몇 명씩 있는지, 직원별 월 평균 출장 일수가 각 부서마다 며칠씩인지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기획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획부는 총 부장, 팀장, 대리, 사원, 인턴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며 각각 출장 기간은 이렇게 다녀왔고요. 또 총 교통비는 이렇게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제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K 대리는요. 네. 전 부서의 월 평균 출장 비용입니다. 전 부서의 월 평균 출장 비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자, 얼마의 금액으로 보고해야 되는지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 단 숙박비와 교통비는 제외하라라고 또 지시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료 중에 출장비와 식대만을 계산을 해야 되는 예. 문제입니다. 1번은 56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58만 원, 3번 60만 원, 4번 62만 원 중에 예. 월 부서 평균 출장 비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계산을 해봤는데 왜 초과가 됐죠? 더 많이 나왔다. 네. 더 많이 나왔어요. 평균이다 보니까 조금 힌트를 드리면 예. 아무래도 전체 금액을 구한 다음에 나눠야겠죠. 부서의 수로 나눠야겠죠. 그래야 한 부서당 얼마씩 평균적으로 썼구나라는 것을 FM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부서의 수만큼 나눠주는 것. 3번 아닐까요? 3번? 60만 원? 아닌가요? 맞습니까? 이거 제가 좀 맞나요? 지수 씨가 저 지금 약간 덧셈 웃었어요, 중에 웃었어요. 전 그래요? 덧셈 중이라서 아직 답을 없으면 구하지가 오답이겠네요. 못했습니다. 네, 오답인 것 같고요. 멍청한 놈 이렇게 하고. 요거를 그럼 제가 네. 빠르게 좀 예, 말씀을 예. 너무 네, 더 해야 네. 될 게 많네. 근데 이게 구해야 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죠.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시간이 많이 할애되면 보통 이제 우리 NCS라고 하면 한 문제당 1분인데 네. 여기서 2분 이상 쓰게 되면 또 다음 문제 또 급박해지고 네. 굉장히 또 빨리 조급함이 들기 때문에 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문제 풀려면요. 아까 우리 그 표를 좀 보시면서 생각을 예, 하셔야 예, 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 네. 부서들이 각각 한 달에 얼마씩 출장비를 썼냐라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힌트를 드렸다시피 전체 금액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기획부를 한번 보시면 네. 기획부에는 5명이 있습니다. 네. 5명이 월 평균 한 3일 정도를 출장을 간대요. 그러면 기획부서에서는 총 15일 출장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15일 정도 출장을 가는데 아까 우리 자료 1번에서 출장비와 식대, 출장비는 1일당 3만 원, 식대 1일당 2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씩 주는 걸로 네. 계산을 해라. 그럼 15일을 가는데 5만 원이면 75만 원. 7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한 다음에 더해서 더한 전체 값에서 8개 부서를 나누면 그 평균 값이 나와요. 저는 왜 3번이라 풀었냐면 일단 5만 원이잖아요. 음. 그 상수가. 그래서 5의 배수 중에 하나다. 제가 두 번째로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바로 그거였는데 문제를 어, 보시면요. 이게 아까 네. 우리 3만 원, 2만 원, 5만 원이라는 걸 빠르게 파악하셨을 거예요. 네네. 5만 원이니까 아까 15일 곱하기 5고요. 뭐 2, 3, 6 곱하기 5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 수가 말씀하신 대로 5의 배수. 5의 배수다. 5의 배수예요. 예. 5 또는 0으로 끝나겠죠. 아. 이거를
8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네. 5를 만약에 8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 수가 없어요. 짝수이기 예, 예.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는 0으로 끝날 거고 0을 8로 나눴을 때 그 마지막 수가 될 수 있는 건 5, 8, 40, 5로 끝나거나 8, 0은 0, 0으로 끝나거나 숫자가 두 개 중에 하나이게 되겠죠. 근데 보기를 보시면 5로 끝나는 게 없어요. 예. 0으로 네. 끝나는 게 하나구나. 하나 그러면은 있네요. 뭐 앞에 5든 6이든 상관없이 3번을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아. 그냥 어. 중요한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을 교육 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요. 상승세 올해 첫 살아가시나요? 문제 제가 풀었으니까요. 네. 상승세 좀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잘 풀리면 네. 좋겠다고. 지수 씨 네. 긴장하시나요? 그러니까 분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그러면 좀 연계되어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어떤 걸까요? 요 자료에 또 세트로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문제 2번은요. 기획 부서에 이달 출장 기록표를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총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아까 우리 자료 2번에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기획팀에 총 5명이 있고요. 뭐 팀장님, 부장님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몇 박 며칠 갔다 왔는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통비가 얼마 있는지도 제시가 되었었잖아요. 와.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자료 1번이 한 1박당 얼마 우리가 쳐주는지 네. 하루당 식대는 얼마로 쳐주는지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 근데 이거 계산기로 두드릴 순 없죠?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기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사칙연산, 계산하는 사칙연산.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이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딱 문제를 보셨을 때 네. 감은 올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더한 다음에 또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시간이. 더한 다음에 시간이 걸려서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푸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굉장히 잡아먹히는 문제라서 네. 뭐 어떻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면 시간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네? 시간 안 걸리는 것부터 풀어야겠다. 그냥 안 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계산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걸 우리가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사전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계산을 하면요. 저 할 수 있어요. 벌써 나왔나요? 이게 아마 계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리랑 네. 조금 비슷한 문제. 출장비가 아, 이거 나 하루당 못하겠다. 3만 원. 이거는. 아, 안 되겠어. 이거 네. 147만 5천 원. 전 4번 147만. 했는데. 4번? 2번이랑 4번 벌써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했나?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했나요? 5천 원으로 저- 끝나는데 147만 전 5천 원이냐? 4번으로 나왔는데. 148만 5천 잠깐만, 저 한 만 번만 원 기회 더 차이. 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만 원 안 돼요, 차인데 기다려줄 시간 없습니다 지금. 예. 기사님이 떠났어요. 예. 지금 그러면 4번 같아요. 2번 내시는 4번인데 정답은 4번. 4번. 148만 5천 원입니다. 이걸 제가 좀 네. 알아보기 아쉽네요. 쉽게 표로 계산하는 식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마 다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계산을 맞아요. 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근데 너무 오래 걸. 만 원 차이 때문에 아마 실수, 오류가 있었을 건데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는 표고요. 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었고 전액을 하는데 아마 숙박비에서 10% 더 주는 거. 네. 그리고 뭐 사원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했는데 나머지 대리나 인턴은 숙박을 안 한 거. 이런 정도 차이를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계산 잘했어도 맞아요. 4번이 나왔을 건데 아마 실수를 하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요. 저도 숫자에 약한데. 뭐 약할 수도 있죠 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문제도 이제 자료가 두 개인데요. 이번에는 네. 물론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직관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직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좀 자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는요. 어떤 제품을 평가한 표입니다. 자, 제품은 A, B, C, D 4개의 제품이 있고요. 우리가 평가한 항목도 마찬가지로 4개입니다. 네. 경쟁사 점유율, 안정성, 수익성, 연구 개발비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고요. 각각을 매긴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목별 10점 만점이다라는 게 첫 번째 자료입니다. 두 네. 번째 자료는요. 어떤 전략 제품의 수출 실적과 예상 실적을 보여준 표입니다. 수출하는 국가는 왼쪽을 보시면 E, F, G, H 4개 국가로 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제품 단가, 작년 제품 판매량, 재구매율, 신규 유입 수요가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신규 유입 수요는요. 올해 새롭게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요, 새롭게 사는 개수를 말한다고 하고요. 재구매율은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올해 다시금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국에서 작년에 12만 개를 팔았는데 재구매율이 30%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120만 개 중에서 36만 개 정도 다시 구매하겠구나라는 정도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 자료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연구원 K씨는요. 요소별 가중치를 점유율 10%, 안정성 20%, 수익성이 무려 50%, 연구 개발비 20%로 두고요. 후보 제품 중에 합산 최고 득점을 얻은 제품을 선별하려고 합니다. 자, K씨가 선별한 제품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A, B, C, D입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득점을 받은 겁니다. 풀었습니다. 벌써 푸셨어요? 네. 몇 번 찍으셨어요? 1번이요. A다. 네. 왜요? 그냥 계산해봤어요. 저도 A로 찍긴 했어요. 저도 A번 직관이 힌트를 주셔가지고 네. 맞아. 수익성만 맞아요. 계산하고 그냥 아. A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저 혼자 다 계산한 건가요? 아, 예. 네. 정답은 1번이 맞는데 일단 네. FM으로 풀려면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는 수익성이 50%예요. 누가 봐도 50% 수익성이 높은 것이 가장 최종 그 점수가 그쵸. 높겠구나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하셔도 되는데 네. 네. 조금 문제가 이제 갈수록 제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편차가 적게 나게끔 막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 수익성 혼자 10점이에요. 50%는 맞아요. 혼자 10점이니까 뭐 나머지들보다 분명히 높겠지라고 생각해서 풀 수 있는데 네. 막 이것도 8점이고 다른 것들도 막 유사하게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가중치가 10%, 20%, 50%, 20%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8점에 10%를 곱하고요. 4점에 20%를 곱하고요. 10점에 50%, 9점에 20%를 다 곱해서 A점이 몇 점이구나. B 제품이 몇 점이구나를 계산해서 비교를 하는 게 푸는 게 FM 방식. 우리 그 이나연 아나운서께서 잘 푸신 FM 방식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직관으로 풀 수도 있는 게 바로 네. 50% 수익성 혼자 10점 A가 맞겠네라고 해서 한번 A가 아닐까로 생각해 보는 것도 직관의 방법, 빠르게 푸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1번은 좀 수월하게 풀었는데 2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잡한 네.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옆에서 풀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풀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맞추고 싶네 이거.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네. 제가 좀 네,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연구원 K씨가요. 아까 선정한 제품을 E, F, G, H 국가 중 한 군데로 집중 지원을 하려고 해요. 수출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수익. 저도 목이 매는데 수익. 수익이 가장 많이 날 때, 수익이 가장 많이 날 국가를 선정한다고 할 때 K 연구원이 수출할 국가 E, F, G, H 중에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적게 싸게 팔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더 많이 팔면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적게 싸게 만들어서 가장 많이 파는 거고요. 그렇죠. 이 수익의 개념을 알고 아까 우리 두 번째 자료 E, F, G, H 각각 제품 단가, 작년 제품 판매량, 재구매율, 신규 유입 수요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익입니다. 근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풀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 두 문제는 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일단은 신규 유입 수요만 없으면 F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어요. 아 그래요? E요, E. 네, 네, 이가 지수 가장 씨, 좋을 것 지수 씨. 같다. E 아니면 H 같은데. 예.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하나. 그렇게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저도 E 아니면 뭐.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신기한 게 아까 뭐 E 같다, F 같다, H 같다라고 했는데 G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죠. 그럼 저 G요. 맞습니다. 정답이 아니 또 흰 G띠에 해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G로 큰 하신 거예요. 뜻으로 답을 네. G로 아, 해두었는데 아무도 제 뜻을 몰라주시고 틀렸네. 아, 답이 G인가요? 그렇구나. 답이 G입니다. 아. 2020년도 아, 경자년의 G 이해해라. G를 인지를 만들어놨는데 해놔서 답을 네. 센스가 뭐 부족했네요, 했지? 저희가. 골라봤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풀이를 해드리면 해주시지. 네. 수익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많이 파는 요게 수익인데요. 네. 보시면 일단 싸게 만드는 거예요. 싸게 만드는 겁니다. 단가, 원가가 싼 거예요. 아. 싸게 만드는 게 G구나. 그러면 싸게 만들면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지도 볼까라고 해보니까 네. 일단은 재구매율이 50%면 작년에 140만 개를 팔았으니까 올해 이어서 2월 되는 게 보시면 70만 개겠네요. 70만 개에 올해서 새롭게 60만 개를 구매한다고 하니 130만 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랑 비교해 볼 만한 게 또 싸게 만드는 게 이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보면 또 많이 파는지를 그러니까 6천 원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130만 개보다 G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될 건데 보시면 120만 개에서 30%만 더 판다고 하니까 보시면 뭐 36만 개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근데 올해 네. 70만 개니까
36만 개, 70만 개를 더하면 106만 개. 음. 그러니까 G가 아까 5천 원 더 싸게 만들어서 130만 개를 파는 거에 비해 성실하네요. 6천 원을 조금 더 비싸게 만드는데 네. 더 적게 만드니까 네. 확실하구나. G띠에 해. G가 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아니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쌤처럼 이렇게 출제자분들도 G의 해라서 G를 이렇게 답으로 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찍을 때 약간 좀 생각해보게요.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면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실제 이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가 무슨 띠였지? 라고 해서 문제를 보기를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는 맞아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섣불리 G를 찍었다가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쌤 같은 이렇게 좀 특이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근데 G가 보기에 있는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씩 찍어보는 네, 게 맞아요. 그럼 또 안 믿고 혹시 G가 복을 줄지. 나 찍었으니까 또 복을 좀 주겠다. 새해 좀 복 많이 받아라 이러면서 다음 시험에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몇 문제 풀어주지 못했는데 NCS 문제 여기까지 네. 좀 풀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했고요. 문제풀이 지금까지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더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